정시의 사주명리 193강은 육신에 대하여 알아보는 12번째 시간으로 인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강은 인성의 192강 전편에 이은 후편입니다. 정인과 그리고 편인, 즉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으로서 본강은 후편이 되겠습니다. 역학에서의 인의 자는 어질고 자애로운 인이 아니고 도장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역학에서도 인성이 모친과 그리고 자애로움을 나타내기도 하여서 자애의 인과 가끔씩 혼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역학에서의 인의 자는 사실상 어질고 자애로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도장을 나타내는 인의 자애는 권위가 따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철저한 책임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잘못 판단하고 도장을 찍는다면 손해가 있고 문책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의 자애는 철저함과 그리고 냉철함이 필요하며 어느 경우에는 냉혹함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사주에서 인의 자를 중히 서는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도 인정머리 없는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으로 실제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성은 환경이나 부모, 형제, 친구가 나를 돕는 것이며 내 입장에서는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좋은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은 식상입니다. 인성이 있고 식상이 없다면은 받을 줄만 알고 줄 줄을 모르는 사람이니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며 이기심만 있는 사람으로 단체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노후에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은 변화무쌍하여서 굳이 인성을 구분하여서 정의는 어떠하고 편의는 어떠하다고 구분짓기보다는 인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인성의 명조를 예를 들어 가면서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성이 없다고 모친이 없는 것도 아니며 또 인성이 많다고 하여서 공부를 잘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인성의 특징 중 하나로서 시주에 인성이 자리하면은 시주에 인성이 자리하는 경우입니다. 무진일주가 물론 월간에도 인성이 자리하고 있고 시지에도 인성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정화일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월간에도 인성이 자리하고 있고 시주의 시간에도 인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성이 시주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인성이 시주에 자리하면은 늦게까지 배우고 익히려는 사람으로서 만하게 늦은 공부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아래 왼쪽의 명조는 토일간이면서 기토일간이면서 토가 전부 많은 5개나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3개, 4개, 5개 차지하면서 공으로 되어 비어있는 자리는 전부 식신과 상관으로 채워져 있는 자리입니다. 명주입니다. 명조는 토일간이면서 토다한 사주에 인성이 전무한 명조이지만 화기는 없지만은 머리는 비상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전공으로만 이 사람은 한 전공으로만 유달리 발달이 되어서 다른 학과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 편향된 학구열을 가진 사람이며 목과 화의
관인의 불비로 해서 관인이 없음으로 해서 관성과 인성이 없음으로 해서 비상한 지능 지수를 가졌지만은 이 사람은 지능이 150, 지능 지수가 150 이상이었던 맨사였던 사람입니다. 비상한 지능 지수를 가졌지만은 진학과 그리고 입사에는 애로사항을 겪었던 명조입니다. 또 우측의 토의 무자일주는 역시 화의 인성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수와 목의 재성과 간성이 수와 그리고 목의 재성과 관성이 발달하여 사회적으로 인기를 얻고 현업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위의 좌우의 명조를 비교해 보민다면은 무인성이라도 편향된 구조를 가지는 것보다는 가능하다면은 십성을 고르게 가지는 것이 사회생활에 적응력이 좋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뿐만 아니라 사주 명조에 빠진 게 있다면, 빠진 글자가 있다면 빠진 글자의 힘을 채우려고 그 분야에 열심을 기울이지만은 그러나 원판불변의 법칙처럼 없기 때문에 있는 것보다는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현상이 없는 글자의 아픔이며 즉 서운함이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글자가 있으면서도 비어있는 공망의 글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없는 글자나 공망의 글자에 해당하는 자를 탐하여서 굳이 채우려 한다면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여서 삶이 왜곡으로 기울어질 수 있겠습니다. 만일에 식상이 없다면 나에게 게으른 구석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고, 재성이 없다면 큰 돈에는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으며, 또 관성이 없다면 남과 같이 좋은 직장의 항구함을 접어야 하며, 인성이 없다면 공부나 어머니의 사랑, 명예 이 모두를 다 갖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없는 자가 있다면 주위 사람과 함께 협업으로, 없는 글자가 있다면 주위 사람과 함께 협업으로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다음의 명조는 유일하게 있는 해수 정인을 형충하였기 때문에 학교의 향학열로 가기보다는, 공부를 하기보다는 예체능계로 간 명조입니다. 본 명조는 일간이 인성의 사지에 있고, 을목일간이 해수 인성 정인의 사지에 앉아 있고, 또 사해충이고, 또 해수가 사화와 같이 충사를 일으키고 있고, 사해충으로 정인과 상관이 충이 되면서 정인과 그리고 사화의 상관이 충이 되면서 또 진해의 원진살로 불편한 자리에 있기에, 진토와 해수가 나란히 하여서 진의 원진살로서 불편한 자리이기에 인성의 학구열이 아닌 예체능으로 유명해진 명조입니다. 이와 같이 충이 일어나고 원진살이고 그리고 사지에 있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예체능계로 유명해진 명조라는 것입니다. 인성과 비겁으로, 이와 같이 인성과 비겁으로 신앙한 일간이 아니더라도 예체능으로 성공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의 왼편에 기록한 신축일주 신금일간은 토가 많은 즉 인성이 많은 명조입니다. 신축일주에서 일간인 신금이
토를 많이 보아서 천간의 무토와 지지의 미토, 그리고 축토, 그리고 토를 많이 보아서 신금이 매금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성인 토다로 인하여서 일간인 신금이 즉 매금되어서 금이 묻혀서 신금이 묻혀게 되었고, 또 축미충과 축토와 그리고 미토가 축미충을 일으켰고, 또 축오 원진으로 축토와 오화가 나란히 자리하여서 축오 원진사를 이루었고, 원진살로 이루어서 설자리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또 이 명주는 58세 임자대운 자운에서 세운 자운에서 자운 시절에 인성과다한 토가 임임계수 계자수로서 임수와 또 임수, 계수와 또 자수, 임자니까 또 계수가 되겠죠. 자수가 또 있습니다. 자수로서 토가 유실되어서 바로 토가 인성이 유실되어 거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오른쪽의 명조는 위에서 오른쪽의 명조입니다. 오른쪽의 명조는 해수 인성을 일지해 놓고 을해일주가 해수 정인을 일지해 놓고 임수로 투관을 하였지만은 임수로 또 추관을 하였지만은 정인 해수는 임목에 묶이게 되고, 정인이 해수는 인의 합으로 묶이게 되고, 또 격각되는 위치에 있으며 해수 정인이 축을 보아서 해자축 격각입니다. 격각으로서 되는 위치에 있으며, 또 정인인 임수 역시 투관한 임수 역시 정화를 보아서 정임합이 되고, 여기서도 지금 정임합 즉 쌍으로 묶이게 되어서 정화의 쌍으로 묶이게 되고, 대운인 해대운 자체도 같은 행적을 이루니 29세 일찍 기해대운 마지막 시절에 거린으로 지냈던 명조입니다. 이와 같은 명조입니다. 이와 같이 정인이라도 인성이 천간 지지에서 모두 묶여 힘을 쓰지 못하면은 행랑하는 어려운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봅니다. 밑에 기록한 임묘진 목국에 기록한 명조는 임묘진의 임묘의 방국을 이루고 있죠. 간목이 목국에 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간목이 근실한 뿌리를 두고 상관이 강한 명조입니다. 또 오오의 두 개의 상관이 있고 또 투출하였기 때문에 상관이 강한 명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간 임수는 이 월간에 있는 임수 즉 편의는 뿌리를 현재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에 수가 없어 뿌리를 보지 못하고 강한 정화로 인해서 약한 모습이지만은 정화가 지금 지지의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화가 강해서 수가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러나 경발수원의 경금으로부터 임수가 조력을 받고 시간에 있는 경금이 금생수하여서 임수를 생하고, 즉 경발수원이라는 것입니다. 임수를 생하고, 또 겹쳐진 오오의 강한 화기가 지지에 겹쳐진 오오의 강한 화기가 자오충을 불러서 허자인 자수를 불러오고, 다시 또 인묘가 진토를 불러오는 결과로 인묘진이죠.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진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진토를 불러와서 진중에 있는 개수로도 받침을 할 수 있어서 삼중으로
임수의 인성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강화되어서, 즉 경발수원으로서 임수는 지금 힘을 얻고, 좌우충으로서 허자로서 힘을 얻고, 인묘진으로서 진토의 개수 속에, 허자의 개수 속에 뿌리를 얻어서, 즉 수가 세 개의 뿌리를 얻어서, 즉 인성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강화되어서 스카이를,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명조는, 즉 서울에는 Y대를 나온 인재였습니다. 비록 눈에는 현재 보이지 않지만 인성이 지제는 보이고 근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의 도움으로서 인성의 힘을 얻어서, 즉 Y대를 나올 수 있던, 졸업할 수 있었던 인재였던 것입니다. 아래의 경금일간은 지지에 있는 방향성이 다른 진토와 그리고 축토의 인성으로 인하여서, 즉 경금일간에서 인성은 진토와 축토입니다. 그리고 진토는 신자진하여서 수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며, 축토는 사유축의 삼합을 이루어서 금의 국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다르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전공과 그리고 사회적 전공이 바뀐 경우로, 이와 같이 인성이라도 토의 인성일 경우에는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나서 학교 자체가 바뀌어 전학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입학시험을 다시 보고 입학하거나 편입학으로 전과할 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의 명조는 정인이 세 개이면서 기토정인, 미토정인, 또 축토정인입니다. 정인이 세 개이면서 지지가 쌍충을 이루고, 지지가 또 충미충을 이루고, 또 좌우충, 즉 쌍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쌍충을 이루고 합을 동시에 보는 여명으로서 좌우충을 이루고 충미충을 이루는 가운데 자축합, 동시에 자축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는 여명으로서 대학을 3회에 걸쳐 입학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서 전공을 3분 바꾸면서도 마지막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성과 더불어 지지의 형충과 합이 동시에 일어나면은 충중봉합이 되어서, 충중에서 합을 만나서 충중봉합이 되어 인성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일간이 인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래는 아름다운 꽃을 나타내는 을목이 정화일간이 정미 일주를 이루면서 을미의 연주를 보아서 을의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의 인성을 보고 있습니다. 을목의 인성이 꽃의 원래 기본에는 맞지 않게 편인으로서 백호살입니다. 을목은 꽃이면서 을미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백호살이 되었습니다. 백호살이면서 지금 꽃을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본에는 맞지 않게 편인으로 백호살 을미를 이루고 있는 명조로서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의 명입니다. 그리고 또 정미의 홍념살이, 일주가 정미는 홍념살에 해당합니다. 홍념살이 일주를 꽃과 관련하게 하고 있으며, 경진의 조금 월주입니다. 경진 월주는 북두칠성의 개강살이 또다시 어우러져 있고, 여기에 화기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오도화기, 병도화기, 정화도화기, 미토도 일종의 화기도 지금 연치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화기가 가득하니 꽃과 인연을 맺는 일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명조와 같이 을목의 편인인 꽃이 백호살에서 자리를 잡을 때는 더욱 화려하게 전개되어서 재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엔 편인 자체의 속성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인은 규정화된 정인보다는 독창성과 그리고 독립성과 자립성, 전문성이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편인은 정인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무엇이든 그냥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의심을 먼저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편인이 중첩되어 심할 경우에는 대인기피증으로 가기도 하며 번뇌와 망상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편인은 심리학, 역학이나 철학, 고고학 등에 관심이 많고 직관력, 창의력, 그리고 인내력 등이 남다르기에 의사나 언론인, 특수기술인, 연예인, 예술인,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선수 등 전문 분야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 편인은 일명 효신살이라고도 하며 도식입니다. 효신은 어미를 해치는 올빼미이며 도식은 자식의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행위로 나쁜 계모의 습성을 빗대었습니다. 병인, 정묘, 경진, 그리고 경술, 신미, 신축, 임신, 계유일주는 편인을 지지해 놓은 일주로서 모친과의 인연이 약할 수 있고 또 여명인 경우는 친정을 계속하여서 살펴야 할 경우이거나 산액이 따를 수 있으며 남명의 경우에는 남자일 경우는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도식은 식신을 극하여 잘 되던 일이거나 밥벌이에도 차일이 생겨서 실패로 돌아가거나 부도, 재난, 질병, 배신 등으로 하던 일에 마가 끼는 행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편인, 급제, 상관, 편관의 사흉신의 개념도 이제는 세대가 변하여 본의의 변형이 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정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정인은 인수로서 신분 등급을 나타내기 위하여 도장을 몸에 차는 끈이기에 높으신 지체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서 정인이 연주에 있으면 공직이나 공기업에 관련하게 됩니다. 정인은 정도를 따르는 것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법으로 엮이는 사건에 대하여 가장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 정인은 뛰어난 애지력과 직관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인은 고지식이며 융통성 결여이며 허약한 실천력입니다. 또 정인은 수동적이면서 의타적입니다. 이 정인은 받으려는 마음이며 자기 중심적 사고이므로 실속이 크지 않거나 기회 포착에는 약한 편입니다. 또 정인은 순수함으로 남에게 속임을 많이 당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인은 속 마음을 용기 있게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모임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 중심이 되지 못하면 비난하며 어느 경우는 자신을 자책하여 비관하기도 합니다. 다음의 명주는 묘목 편인이 술토 상관과 인접하여서 정화 일간에서 묘의 편인이 술토인 상관과 인접하여 있어서 목곡토로 극하는 관계를 묘술합의 관계로 유도하면서 한 번 잡은 물건과 거리는 반드시 이루어내는 부동산 기재인 정해일주의 명조입니다. 정일간이면서 해수 정인을 깔은 부동산의 기재의 명조입니다. 무호 상관 대운에서는 가진 것을 완전히 잃었지만은
그러나 본 명조는 정사대운에서는 잃었던 재물을 완전히 되찾은 명조입니다. 아래의 명조는 을묘의 간여지동으로서 을묘의 간여지동의 명조입니다. 명조로서 개수 편인이 쌍으로 만개하여서 간목 형에게 도움을 받으면서도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등락개갑의 명조입니다. 또 개수와 개수 편인이 쌍을 이루고 있고 을묘일주가 간목을 보아서 형에게 의탁을 하고 있는 그런 일주입니다. 또 이 을목이 해수를 만나서 정인격이지만은 을목이 즉 해월에 나서 정인격이지만은 그러나 개수를 많이 보아서 편인을 많이 보아서 정인격은 없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정인이 편인으로 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수를 보아서 정인격이지만은 정인과 편인의 혼잡되어 정인과 편인의 혼잡되어서 편인격으로 탈바꿈한 경우로서 이로 인하여서 정인의 본질은 없어지고 또 편인의 몰염치와 그리고 배은의 성향이 그대로 드러난 명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명조는 일지에 편인 효신사를 깐 명조로서 즉 병인일주입니다. 병인일주는 편인의 효신사를 깐 명조입니다. 그래서 또 한의원을 경영하는 명조입니다. 또 편인이 합시하여서 인오술 즉 화국을 만들고 위에도 편인이 지금 간목으로 지금 투관되어 있습니다. 편인이 합시하여서 인오술의 삼화보의 화국을 이루었고 여기에 편인이 투관하여 간목으로 투관하여서 편인의 기세가 넘쳤던 명조로서 화국이 탕제 쪽으로 유명해지게 되어서 내방 고객이 많았던 명조입니다. 이와 같이 편인은 특화된 지식에 대하여서는 일가견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리의 명조는 부동산으로 이름을 얻게 된 명조인데 무인성입니다. 지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인성 수는 없지만은 임묘진 방국을 이루어서 이루고 부동산 방국을 이뤄서 부동산 계약이 수백 건에 달했던 명조입니다. 그리고 또 본 명조는 목과 그리고 토로만 이루어진 목토 성상격입니다. 두 개만 이루어진 목토 성상격으로서 양신 성상격이라고 합니다. 목과 그리고 을목 두 개와 임묘가 그리고 또 무토와 무토 또 그리고 축토와 술토 전부 목과 토로만 이루어진 양신 성상격이라고 하며 동시에 목토 배양격으로도 불릴 수 있습니다. 불리고 무인성이지만은 먹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계약이 아주 많았던 명조입니다. 부동산에 강한 명조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93강으로 인성의 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